자, 제3자 1번론입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작년도 경찰 2차 문제입니다. 자, 1번.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탈취죄에 속한다. 절도죄, 강도죄는 탈취죄인데 공갈죄는 편취죄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자, 영득죄는 불법 영득 의사를 필요로 하고 손괴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죠? 자, 강도, 사기, 공갈죄는 재물죄이자 영득, 이득죄다. 그쵸? 자, 영득죄는 침해 방법에 따라서 탈취죄, 편취죄로 나눠볼 수가 있다. 탈취죄는 위에서 말했던 절도, 강도, 편취죄는 사기, 공갈을 말합니다. 자, 문제 2번 갑니다. 자, 점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경찰 간부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금목걸이 사건 아시죠? 자,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핑계를 대고 도주했다고 했을 때 절도죄가 되죠. 절도죄가 되는데 그 목걸이는 도주하기 전에 이미 갑의 점유하에 있다. 갑의 점유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은방 주인이 점유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고속버스 운전사 사건도 아시죠? 자, 승객이 입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아직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아니한 이상 점유를 개시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승객이 그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맞는 얘기죠. 자, 강간당한 피해자 A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지갑을 놓아두고 갔습니다. 이때 그 물건은 아직 그 피해자 A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갑이 그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됩니다. 자, 공동점유네요. 공동점유도 타인점유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점유자 중 1인이 다른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져갔을 때는 절도죄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맞는 지문이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본서에서 배웠던 중복되는 지문들은 다 삭제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영득의사는 물건 자체를 가져간 것도 영득의사 인정되는 것이고 물건 자체는 놔두고 가치만 쏙 빼먹는 것도 영득의사가 인정되죠. 그래서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2번 상습절도죄를 범한 자가 주간에 주거침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경합범이 된다 그랬죠. 야간 같은 경우에는 흡수되는 관계이지만 주간일 때는 흡수가 되지 않고 별개로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합범이 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요. 자, 디귿번. 자, 권리자라 할지라도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나 정도를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갈죄가 되죠. 공갈죄가 된다는 측면에서 실행에 착수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자, 친족 상도의 문제인데 지금 부부관계 나와 있습니다. 자, 부부관계를 설정할 효과의사가 없다면 이 혼인의사는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부부라 할지라도 혼인이 무효라면 이 친족 상도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X. 자, 문제는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기억되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됩니다. 자, 문제 4번 작년도 7급 검찰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휴대폰을 갖고 나왔는데 한두 시간 후에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피해자는 영업점 내에 휴대폰을 두고 나온 것인데 그 피고인이 영업점 내에 있는 휴대폰을 영업점 내에 원위치 시켜놓지 않고 정문 옆 화분, 즉 영업점 바깥에다 놓아두고 왔기 때문에 원위치가 아니죠. 그래서 사용절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도죄의 영득의사가 인정되죠. 절도죄가 되는 판례입니다. X. 자, 2번 직불카드를 가져갔는데 직불카드를 즉시 반환했습니다. 그러면 이 직불카드에 대한 사용절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도죄가 되지 않고 사용절도가 되어서 이 직불카드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불이 됩니다. 영득의사 인정된다는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죠. 자, 3번 보시게 되면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 이미 명백히 밝혀졌다라고 했을 때 영득의사가 인정되죠. 그래서 횡령죄가 되는 판례입니다. 틀렸고
자, 이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권한 내에 행한 행위라고 한다면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5번. 동일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했네요. 자, 1번. 자, PC방이죠.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 갑이란 사람이 그 핸드폰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져갔다고 했을 때 이 핸드폰은 점유 이탈물이 아니죠. 그렇죠? 이 PC방의 관리자의 점유가 됩니다. 그래서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절도가 되죠. 자, 2번. 오토바이를 타고 신부름을 다녀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부탁이란 것이 이제 위탁관계를 설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대로 타고 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절도가 아닌 횡령죄가 되는 판례이죠. 자, 지하철 사건입니다. 지하철 사건은 점유 이탈물을 인정했죠. 그래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자, 토지를 임차를 했다. 대나무를 식자하여 갖고 왔는데 그 대나무를 베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이 대나무 누구 겁니까? 임차인 거죠. 이 권한을 설정했기 때문에. 근데 땅 주인이 임차인 동의받지 않고 베어갔다는 것은 절도가 되는 판례입니다. 자, 이 감나무도 마찬가지죠. 권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는 땅 주인 겁니다. 땅 주인. 그래서 이 감나무를 식재한 자가 이 감을 수확하게 가면 절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요건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절도가 되는 것은 세 가지네요. 기억하고, 리을, 미음. 나머지는 한 개씩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 되는 범죄는 기억, 리을, 미음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법원 행정고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1번 판례. 지금 이 갑이라는 친구가 승용차를 리스해서 운행해 왔잖아요. 리스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자는 이 캐피탈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현대자동차를 리스했다면 현대캐피탈이 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사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변제기는 다가죠. 리스 계약 만료는 다가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이 승용차를 몰래 가져갑니다. 이게 뭡니까? 절도가 되는 거죠. 절도. 그래서 타인 소유, 즉 타인 소유라고 하는 것은 캐피탈 소유이고요.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채업자가 점유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채업자가 병이잖아요. 병이 아닌가? 사채업자는 이 승용차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그럼 병이 점유자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점유자고 을이 소유자가 되고 결국 가져가면 절도가 됩니다. 결국 캐피탈에 반납해서 캐피탈은 손해가 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 행위 당시에 소유자, 점유자 동의 없이 가져가면 절도가 됩니다. 절도가 된다는 말은 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렵다 X. 자, 감나무 판례 나왔죠? 절도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X. 자, D급번. 양도담보권자인 갑이 양도담보 설정자 을이 점유하고 있는 그 동산을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방식으로 병에게 처분했다. 그거 유효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 처분 매도 관계는 이 청구권 채권을 매도하는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담보권자가 대외적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청구권을 제3자인 병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 후에 이 갑이 병으로 하여금, 즉 병이 누굽니까? 매수인이죠. 매수인. 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양도담보물을 취거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갑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갑에게도 절도죄가 되지 않고 병에게도 절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 강의 때 많이 다뤘던 것이죠. 동그라미. 최근에 이 판례 출제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리을도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자, 장애인 면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하여 어머니로부터, 즉 예비장모로부터 명의를 빌리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사이가 좋아지지 않게 되었고 결국 이 엄마가 딸이랑 공모를 해서 자동차를 갖고 오라 그러죠. 그래서 몰래 갖고 옵니다. 갖고 온다고 했을 때
이 엄마와 딸의 관계는 절도죄의 공모 공동정보 관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자, 미음번. 자, 통장 얘기죠. 통장을 몰래 갖고 나와서 제자리에 곧장 갖다 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통장 자체에 대한 사용 절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통장은 카드랑 달라서 그렇죠? 그 통장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수한 기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 가치를 쏙 빼먹고 껍데기만 갖다 놨다 그랬죠. 그래서 통장 자체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라고 보았습니다. 통장 자체에 대한 절도가 됩니다. 카드와 다릅니다. 보기 어렵다 X 하시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옳은 것이기 때문에 디귿하고 리을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7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경찰 문제입니다. 자, 점이라는 것은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죠. 그렇죠? 따라서 민법상의 점유와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됐고 정답은 바로 나오네요. 1번입니다. 자, 2번 보시게 되면 민법하고는 달라요. 민법에서는 점유의 상속이라는 것도 인정되지만 형법에서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점유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 등에서 민법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절치라는 말의 의미는 폭행협박에 의하지 않는 거죠. 폭행협박을 쓰면 강도가 되는 것이고요. 절도는 폭행협박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의사에 반해서 옮기는 것을 절치라고 합니다. 자, 동업자, 조합원, 부부 사이 같은 공유관계죠. 공유물, 총유, 합유 세 가지로 분류진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타인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동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옮기게 되면 절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득의사도 말씀드렸습니다. 불법 영득의사를 하는 것은 소유자와 유사한 지배력을 행사해서 이용 처분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일 필요 없고 일시적이어도 무방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 자, 8번입니다. 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기억번. 자,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겁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됐다는 말은 그 용도로만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바로 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했다. 안 된다니까요. 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전용한 것은 이 용도 외의 다른 용도를 썼던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횡령죄가 되는 판례입니다. 자, 2번도 풀었죠.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갖다 두었다는 말은 사용절도가 되지는 못하죠. 그래서 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절도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 총을 뺏었네요. 총을 뺏었는데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감시하는 용도로 썼죠. 그렇죠? 감시하는 용도, 요 감시하는 용도로 썼을 때 요 한도 내에서 뭐다? 그쵸? 이 소총의 역할을 다한 거예요. 나중에 돌려줬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건 기수가 된 이후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소총을 뺏어서 감시하도록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강도에 대한 영득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는 강도가 성립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자, 도장이죠. 도장을에다 지금 보증인란에 도장을 찍고 곧장 제자리에 넣어두었다라고 했을 때 이 도장 자체에 대한 뭐가 된다? 사용절도가 됩니다. 사용절도가 되어서 절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X.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가볼까요?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은 했네요. 자, 영득의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용법에 따라서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맞죠? 자, 2번. 사용절도는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한다는 영득의사의 적극적 요소를 결여하여 원칙적으로 불가버리다. 불가버린 건 맞는데요. 적극적 요소를 결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입니다. 그렇죠? 권리자를 배제한다는 것이 뭐다? 소극적 요소가 되고 내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물건을 마치 내 소유물처럼 쓰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적극적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뭐가 적극적 요소이고 뭐가 소극적 요소인지를 정리를 해두세요.
자, 도장에 대해서 도장은 곧장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면 도장 자체는 뭐 닳고 뭐 어떻게 손괴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용 절도가 되어서 불가불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자, 총기를 휴대한 채 군무를 이탈했다. 탈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근데 탈행을 했을 때 총기를 휴대한 채 탈행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총기에 대한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봅니까? 우리 군사교육 받을 때는 총기는 우리 사병의 신체의 한 일부라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밑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 사정이 받아들여져서 이때는 총을 원래 갖고 나가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죠. 군대에서 배울 때는 총기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뭐다? 총기에 대한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봅니다. X. 그런 사안이었다는 거죠. 자, 미음번 보시면 어떤 물건을 의사에 반해서 취급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소유자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거? 아까 현대캐피탈 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반납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대캐피탈의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 손치더라도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즉 행위 당시에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라고 보았던 사안인 것이죠.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그렇죠. 소유자입니다.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가 없다. 그래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횡령죄 할 때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업무상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하는 자가 반드시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기가 해도 되고 제3자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3번. 이건 뭐지? 그렇지. 업주로부터 지금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를 건네어 보관하던 중에, 즉 이 말은 위탁관계는 있지만 그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서는 영득 의사가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휴대전화를 팔아먹었으면, 처분했으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만 했지 휴대전화는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영득 의사가 있었다라고 단정 짓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 풀었죠?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면 그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지금 보조금을 전용했기 때문에 용도 이외의 용도를 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3번 됩니다.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다음과 보시면 자, 갑에게 영득 의사가 인정되는 사례를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역시 법원 행정고시 문제입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자, 8m 정도 되는 곳에 방치를 했다는 것이죠. 원위치가 아니죠. 원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영득 의사가 있다라고 봅니다. 동그라미. 자, 2번 도장을 몰래 꺼내 갔는데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놨다는 얘기죠. 사용 절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절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자, 3번 직불카드네요. 직불카드를 곧장 갖다 놓자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사용 절도가 되기 때문에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자, 1번 휴대전화죠. 휴대전화인데 지금 가게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가게 바깥에다 지금 놓아두고 갔습니다. 원위치 아니죠. 원위치 아니기 때문에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라고 봅니다. 절도로 봅니다. 동그라미. 사채업자도 나왔네, 그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리스하던 차를 담보로 맡겼는데 결국 매각되었다. 값이 큰일 났죠. 그래서 이 자동차를 산 그 매수인 몰래 승용차를 갖고 왔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됩니까? 절도죄가 됩니다. 동그라미가 되죠. 그래서 영득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기억, 리을, 미음 3개입니다. 답은 4번.